자, 3월 11일이고요. 오늘 자바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자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변수는 이제 메모리 상에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었고요. 그럼 그 변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연산에 필요한 연산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수학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를 배웠었죠.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수학에서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다양하게 존재해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용을 했던 건데 대입 연산자예요. 변수의 값이나 다른 연산 결과를 대입할 때 쓰는 거고요. 항상 우변에서 좌변으로 대입이 돼요. 그러니까 A는 10이라고 하면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대 방향은 없습니다. 자, 연산자 사용 방법. 이건 뻔한 얘기니까 좀 빠르게 갑시다. 어떤 변수를 만들어요. X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100을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 Y를 선언해요. 거기다가 200을 넣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에 값을 대입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이미 대입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100을 집어넣는데 거기다 다시 또 200을 넣으면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지우고 새로 넣는 거예요. num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거기에 처음에 100이라고 넣어요. 그 다음에 200을 또 대입하면은 기존에 있는 값을 지우고 200이라고 넣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변수 값을 맞교환하기. 여기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 중간에 이렇게 소스 파일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실습 시간이 주어지면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int a가 1이라고 돼 있고요. b가 2라고 돼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값을 직접적으로 교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전달자 역할을 할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시켜서 처리해야 돼요. 자, 먼저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1이고 1이 저장돼 있고 b에 2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시켜서 c에다가 a를 복사합니다. a의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 b를 복사합니다. a에다가 b를 복사합니다. 그럼 여기가 2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요, 맨 처음에 복사했던 c를 b에다가 복사해요. c를 b에다가 복사해요. 그럼 여기 1이 1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a하고 b는 값이 맞바뀌는 게 되는 거죠. 이 c는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코드로 짜면요. int c는 a, a는 b, b는 c. 자, c에 a를 넣어라. c에 a를 넣어라. 그 다음에 a에 b를 넣어라. a에 b를 넣어라. b에 c를 넣어라. b에 c를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시켜야 되니까 선언을 같이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b를 넣고 b에다가 c를 넣어라.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이렇게 출력하면은 나옵니다. 자, 내용 출력할 때요,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거를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문자열 플러스 어떤 변수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문장으로 다 연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a는 한 다음에 a의 값이 지금 여기서 맞바꾸니까 a의 값이 결과적으로 2가 됐을 거 아니에요. a가. 그러면 플러스 a라고 하면은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거기다가 이렇게 더하는 건데, 문장 더하기 숫자는 그냥 문장으로서 연결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는 a는 2라고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연결합니다. 콤마를 찍어요. 계속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콤마
b는 하고서 b의 값을 또 더했으니까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 어떤 문장을 만들려면은 변수값과 문자를 덧셈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명확한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이 한 가지 방법만 사용을 합시다. 자, 그래서 결과값이고요. 자, 그 다음 사칙연산, 산술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 아시죠? 자, 덧셈하고 뺄셈. 그 다음에 곱셈은 별표를 써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그대로 부합을 해요. 넘1은 100이고 넘2는 200일 때 리절트는 넘1 더하기 넘2. 그럼 리절트라는 변수는 300이 되겠죠. 그래서 300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연산 결과를 출력 명령어안에 넣어서 직접 그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100과 200이니까 100 빼기 200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오겠죠. 값들 간에 직접 연산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립되는 그 수학식은 다 돼요. 사실 이 정도로 수학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나눗셈은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0 나누기 4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계산을 두 가지 스타일로 해요. 일단은 어릴 적에는 몫은 2 그럼 8 2 떨어지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2 이렇게 하는 게 옛날 방식, 어렸을 때 배웠던 방식이고, 조금 이제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이렇게 배워요. 10 나누기 4 라고 하면은 2 8 2 떨어지죠. 그럼 소수점 찍고 0 받아서 5, 그래서 2.5. 어떤 게 익숙하세요? 자, 프로그램은요 이걸로 가요. 거기서도 나머지는 안 구해요. 그냥 요거까지만 구하고 끝나요. 자, 7하고 3이 있을 때 7 나누기 3이라고 하면 7 나누기 3이라고 하면 우리는 3이는 6 10.3 뚜루루루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수끼리의 연산은 항상 결과가 정수예요.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의 연산은 항상 동일 타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수끼리 나눗셈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를 정수 부분에서 커트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가 2예요. 만약에 7.0 나누기 3.0이라고 얘를 플로트나 더블로 선언했으면 실수 타입이니까 소수점까지 연산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무한으로 가는 거죠. 그럼 2.3333 갔다가 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 컴퓨터가 무제한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수점 자릿수가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끝에 약간의 오차를 발생시키고 종료해요. 대부분 이렇게 무한으로 갈 때 오차는 5가 나와요. 왜냐면 5는 반올림에도 값이 변하진 않잖아요. 버리니까. 반올림에도 영향이 없는 값 중에 가장 큰 값. 근데 그 오차라는 거는 컴퓨터 CPU에 따라 약간 달라요. 연산은 CPU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연산자. 7% 3이라고 하면은 7의 3%가 아니라 나눗셈을 한 다음에 나머지만 취합니다. 얘는 1이에요. 그 나눗셈은 몫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자, 조금 전에 한 얘기인데요. 정수끼리의 연산 결과는 항상 정수형 데이터가 되고요. 실수끼리의 연산은 항상 실수형 데이터가 돼요. 만약에 정수와 실수를 연산하면은 표현 범위가 더 큰 실수형 데이터로 결과가 만들어진다. 자,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한글이 더 어려워요. 쉽게 갑시다. 1 더하기 1.2는 결과 몇이죠? 2.2죠. 정수와 실수를 계산하면 결과는 실수가 떨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얘가.
1.2 이렇게. 자, 1 더하기 3.5 1 더하기 3.5면은 그 결과는 실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실수형 변수에 담아야 돼요. 인트형 변수에다 담으려고 그러면 에러나요. 타입이 안 맞으니까. 자, 그 다음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안 돼요. 10 나누기 0 해보세요. 계산대라. 10 나누기 0은 여기에 몇이 오건 간에 0 곱하면 0이잖아요. 계산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0으로 나누려고 들면은 이런 식으로 0에 의한 에러, 연산 에러라고 해서 에러가 뜹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 연산. 자, 문자열 간에는 덧셈만 가능하고요. 모든 내용을 연결하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문자열이 연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덧셈만 가능해요. 헬로 더하기 월드는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띄어쓰기 없이. 자, 띄어쓰기도 엄연히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A는 헬로고 B는 월드고 C는 띄어쓰기다 라고 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B면은 헬로하고 띄어쓰기하고 월드를 더했으니까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빈 문자열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런 글자도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이에요. 쌍따옴표를 열고 즉시 닫아버리면은 이걸 빈 문자열이라고 해요. 만약에 로그인할 때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그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는 빈 문자열로 취급됩니다. 여기 못하네요. 이런 자잘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직접 다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내용을 쓴 거다 보니까 이런 게 종종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빈 문자열을 받고요. system.out.println 하고 A를 출력하면 내용이 없잖아요. 출력되는 내용이 없어 보이겠죠. 근데 println, 이 ln에서 이 ln의 뜻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A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라는 뜻인 건데 아무런 내용도 없으니까 출력하는 거 없이 줄바꿈만 하겠죠. 자, 문자열하고 연산되는 모든 변수값은 문자열로 변환돼서 처리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넘버가 인트형의 변수 넘버가 100이고 메시지가 헬로 자바예요. 그러면은 메시지 더하기 넘버를 하면은 헬로 더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더해지는 값에 문자열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무조건 따옴표로 감싸버려요. 그럼 문자열끼리 연산이니까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연산자 부분은 그냥 쭉 봐도 아마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이런 거는 굳이 실습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산자 단어는 실습을 하시기보다는 바로 예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산자가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았어요. 연산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자, 요 예제를 써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정수형 변수 YY에 현재 연도값을 할당하래요. 그래서 YY 여기 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으로 대입돼야겠죠?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본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대입하래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하세요. 이걸 써서 나이를 계산하래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보통 나이가 만 나이 하고 그 다음에 연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새는 나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새는 나이예요.
새는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한 살로 치고, 그 다음에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은 한 살을 플러스 하는 거죠.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를 0살로 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생일이 되면은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연 나이는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치고요. 다음에 생일이 되면 플러스 1을 해요. 법적으로 쓰는 나이예요. 남자분들 뭐 그 군대에서 나이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해요. 아직 몇몇 그 법적으로 이거를 계산한다고 하고요. 그 올해 6월 달부터인가 새는 나이 체계를 없애고 만 나이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 이거 씁니다. 나이 체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 살씩 어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아마 어려지지 않을 거예요. 한 살씩 어려진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오늘 요 예제는요, 새는 나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자, 태어난 연도에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은요, 만약에 새는 나이를 구한다고 쳐요. 지금 오늘 태어났다. 그러면은 현재는 2023년이고 태어난 연도는 2023이니까 빼면은 빵이잖아요. 근데 우리 새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친다 그랬죠. 그러면은 플러스 1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새는 나이를 계산하는 수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죠. 자, 그래서 나이를 구한 다음에 나는 몇 살입니다 라고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수형 변수 myAge에 자기 나이를 할당하래요. 자, 21살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YY에는 현재 연도값을 대입하래요. 2023. 자, 이렇게 해서 myAge와 YY라는 값을 써서 자기 나이를 계산하고 결과를 정수형 변수 본에 할당하래요. 자, 오늘 태어난 애라고 계산해보면 2023에서 자기 나이 한 살이니까 을 빼면은 오늘 태어났는데 작년에 태어난 걸로 되죠. 왜냐면 새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하기 때문에 그 연산돼서 구해진 결과에 플러스 1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당초 2023 빼기 본인 나이에서 1을 빼서 계산해야 돼요. 뭐라고 상관없어. 어차피 더하기 빼기는 그 괄호 순서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밑에 수식에서는 요걸로 썼어요. 자, 자기 나이에서 1을 뺀 다음에 연도에서 빼라 라고 하면은, 자, 2020년생 기준으로 21살일 때는 태어난 연도가 2000년도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연령층 계산하기. 자기 나이를 갖고 10대, 20대, 30대 이런 걸 계산하는 거. 자, 나이가 27살일 때 일단은 연령층을 계산하려면 앞에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27 나누기 10은? 프로그램은 정수끼리 계산하면 나머지를 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는 2가 떨어져요. 27 나누기 10은 2예요. 정수형 변수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20이 나오는 거죠. 연령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럼 자기 그 2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교시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 자, 뭐 왼쪽에 폴더가 뭐가 나와있고 말고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다음에 메뉴가 나오면 거기서 노 빌드 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개인 작업 폴더 안에 이 안에 지난주에 했었던 뭐 01 그 다음에 02 이런 지난주에 했었던 작업이 들어있겠죠. 폴더가 이 작업 폴더 자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03 연산자 라고 입력하고, 저는 이미 같은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03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창이 새로 뜰 거예요. 거기서 열려서. 그럼 기존에 뒤에 있는 창은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이 src 안에서 작업하면 되죠. 자, 소스 코드 만들 때는 요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파일 이름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요 파일 이름 놓고 이 내용들을 해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주의하실 거는 대소문자 가리는 거에 유의하세요. 코딩은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예제 3개니까 시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봅시다. 보통 이런 거는 개당 한 5분 주고 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까지는 실습 시간 조금 러프하게 갈게요. 자, 개당 10분씩 해서 30분간 해보시고요. 그건 좀 너무했다. 3개를 20분에 때립시다. 3개 20분에 하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만의 이제 고유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단학연산자인데요. 아래 같은 먼저 식을 봅시다. 일단은 대입연산자 2콜이 등장하면은 무조건 오른쪽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하고 왼쪽을 따로 보셔야 돼요. 1이라고 하는 값을 x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러면 이제 x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식도 반으로 잘라서 x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2를 다시 x에다 넣으라요. 그럼 결과적으로 x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연산 결과를 다시 자기 스스로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축약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이퀄 2. 프로그래밍만의 고유한 표현이에요. 이걸 단학연산자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요. x가 스스로 2 증가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모든 사칙연산자는 단학연산자로 표현 가능해요. 조금 전에 봤던 게 덧셈, 뺄셈도 가능해요. 자, b가 10이고 b 마이너스 이퀄 5 하면은 b 스스로 5 감소. 곱셈도 가능해요. c 스스로 2배 증가. 나눗셈, d가 100일 때 나누기 이퀄 하면은 d가 이제 50이 되는 거죠. 나눗셈의 나머지도 가능하고요. 모든 그 사칙연산자가 단학연산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증감연산자. 1에 대한 단학연산자의 또 한 번의 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변수에 단학연산으로 표현돼서 계산할 값이 1인 경우에, 그러니까 x 플러스 이퀄 1, 요 경우에, 혹은 뺄셈 x 빼기 이퀄 1, 이 경우에요, 축약이 한 번 더 돼요. x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x. 뺄셈은 x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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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덧셈과 뺄셈만 가능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자, 그래서 1에 대해서 계산하는 여러가지 연산식의 변화를 보면은, 자, k가 100일 때 k 플러스 1을 k에다 넣어라. 이걸 한 번 축약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또 축약하면 이렇게 돼요. 요 세 개가 전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혹은 플러스 플러스 k, 이것도 가능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증감연산자가요,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뒤로 오는 게 딱 요거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은 뭐 두 개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자체가 다른 수식에 들어가면 차이가 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int x는 1인데
int y는 x 플러스 플러스일 때랑 int y는 플러스 플러스 x일 때는 결과가 다릅니다. 일단 x는 증가하기는 해요. 2가 되긴 하는데 이 시점의 문제예요. 첫 번째 거는요, y는 1이에요. 두 번째 거는 y는 2예요. 왜 그러느냐?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오면은 일단 전체 수식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x가 나중에 증가해요. 그래서 얘를 후위 증감연산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x가 증가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수식을 계산해요. 이거를 전위 증감연산이라고 불러요. 쉽게 표현하면요, 얘를 앞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를 뒷북 친다고 생각하세요. 계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증가하는 거예요. 자, 다시 int x가 1일 때 int y는 100 플러스 x 뿔뿔, int y는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전체 수식을 먼저 본다 그랬죠. 그래서 100 더하기 x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y는 1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니까 x는 2가 돼요. 앞에 있으면 얘를 먼저 한다 그랬죠. 그래서 x가 2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전체 수식을 계산하니까 y는 102가 돼요. 자, 이게 지금 밑에 써 있어요. 자, 전위 증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변수 앞에 적용된 경우, 증감연산자가 적용된 변수를 먼저 계산하고 전체 수식 계산, 앞북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증가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계산하니까 x는 2가 나오고 y는 10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후위 증감연산 같은 경우는 전체 수식을 먼저 계산해서 결과값을 확정한 후에 증감연산이 수행돼요. 뒷북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 더하기 x를 먼저 하기 때문에 y가 101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x가 2가 됩니다. 이거 구사하기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y는 100 더하기 x라고 한 줄 코딩하고 그 밑에 x 플러스 플러스라고 그냥 따로 넣으셔도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를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은 그 책이라든지 온라인상의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더 알고 있는 내용들을 확장을 시키겠죠. 일단 뭐 우리 수업 범위가 자바 전체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한번 공부하면서 자바를 전부 다 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수업을 듣는 것의 목적은, 지금은 프로그래밍 책 보면 뭔 말인지 아마 아무것도 거의 모를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 책이 읽힐 거예요. 그 정도가 딱 좋거든요, 수업 공부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코딩한다고 해도 나중에 내가 볼 어떤 그 책이나 서적, 뭐 웹페이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라고 하면 해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로 코딩 되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코딩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코딩하면 살짝 약간 겁먹는 것도 있긴 해요. 아까 그 공부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100% 코딩이라는 걸 다 뭐 학원 수업을 통해서 내가 코딩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거 인터넷 찾아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쪽은 뭐가 계속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하고 끝날 거면은 새로 나오는 건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익히면은 새로 뭐가 나와도 나중에 내가 공부해서 익히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실무 개발자들이 뭐 새로운 거 나와도 크게 겁먹질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나오면서 진짜로 제 주변에 있던 개발자의 80% 이상이 그만뒀어요. 이제 앞으로 뭐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염두하면서 일종의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증감연산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비교연산자입니다. 표가 이렇게 나오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문서 좀 업데이트 할게요. 이게 표가 페이지로 빠져있네요. 일반 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비교연산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부등식이에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초과 이상, 미만 이하, 그렇게 배우죠. 자, 우리 어렸을 때 요거는 이렇게 기호를 썼고 얘는 이렇게 기호를 썼거든요. 근데 키보드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괄호하고 이코를 연달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키보드 2번 눌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입한다죠. 이게 같답니다. 대입한다랑 같다는 달라요. 코딩에선. 그 다르다는 왜 우리 다르다 이렇게 하죠. 이거 이퀄이랑 슬래시를 어떻게 겹쳐? 그쵸? 근데 이것도 슬래시를 쓰는 게 아니라 느낌표로 표현해요. 느낌표 이퀄. 이게 다르다. 코딩에서 느낌표는요, 낫의 의미가 있어요. 자, 부등식하고 비교식은요, 결국은 전체 수식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쉽게 말하면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참이나 거짓으로 형성돼요. x가 1이고 y가 2인데 1과 2가 같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거짓이에요. false. x와 y가 다르다. 말 되죠. 그러면 b는 true예요. 자, x가 1이고 y가 2였어요. x가 y보다 작다. 말 되죠. 그럼 true입니다.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true고요. x가 y보다 크다. 거짓이에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식은 항상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다 다르다도 참 혹은 거짓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하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x-y의 결과를 직접 출력하고 있는데 불린 타입의 z에다가 그 결과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z는 true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논리연산자입니다.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변수나 수식끼리 AND나 OR 연산을 수행해요. 그래서 논리값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요. 논리값이라는 거는 불린이에요. 자,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명제라고 하는 단원에서 다뤄요. 자, 먼저 AND 연산입니다. AND 연산은 AND 기호를 두 겹으로 써요. AND가 있고 true, false, true, false가 있을 때 true and true는 true, true and false는 false, false and true는 false, false and false는 false.
참인 게 요거 한 가지만 나오죠. 그러니까 AND는 모든 값이 true인 경우만 결과가 true고요. 나머지는 전부 false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요거 한 가지 케이스만 true고 거짓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결과가. 자, or 같은 경우는요. 하나라도 true면 결과가 true예요. or가 있고 or는 파이프라인 두 개를 겹쳐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키보드 백스페이스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러요. 비슷하게 생겼나요? 왜 그 상하수도 같은 데 보면 파이프 긴 거 있잖아요. 그거 표현한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키보드로 쓰면 이렇게 끊긴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얘예요, 얘. 그러니까 쉬프트 누르고 얘를 누르면 되겠죠?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버튼이기 때문에 좀 누를 때 좀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두 개 연달아 쓰면은 or의 뜻이 됩니다. true, false, true, false일 때 true or true는 true예요. true or false도 true예요. false or true도 true고요. false or false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nd하고 or를 계산할 때 일단은 참이 나오는 경우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운다면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다. or는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결과가 참이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거짓인 경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and는 하나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결과는 거짓이다. or는 전체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다. 이게 and나 or를 연달아서 몇 개 쓰는 것도 가능해요. true and true and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and는 마지막에 하나가 false면은 결국은 거짓이에요.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거짓이에요. or 같은 경우는 false or false or 해서 이거 1000개 정도 있어. 마지막에 and가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가 true예요. 비교식하고 연계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교 연산자도 결과값이 true나 false로 나온다 그랬죠. 크거나 작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비교식들끼리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 같이 오면 비교 연산자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요. 10, 20, 30이나 XYZ가요. 각각 10이 20보다 작다. 요것만 놓고 보면 true죠. 그 다음에 20이 30보다 크다. 얘는 거짓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true and false니까 결과는 false가 나오는 거죠. 1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10이 30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false and true니까 결과는 false죠. 자, 30이 20보다 크다. 참이죠. 30이 10보다 크다. 참이죠. true and true니까 결과는 true네요. 잠깐만요. 저 오른쪽에 나오는 제 좀 끄고 시작할게요. 가끔 나오는 게 좀 거슬리네.
자, 그 밑에 5어 봅시다. 자, 10이 20보다 작다. 참이죠. 그 다음에 20이 30보다 크다. 거짓이죠. 근데 true or false는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결과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true or false에서 true. 자, 20이 30보다 크거나 같다. 아, x네요. 1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 그 다음에 10이 30보다 작다. 참. 그러면 false or true니까 true. 30이 20보다 크다. 참. 30이 10보다 크다. 참. true or true는 true.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요. 만약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안 들겠지만 한 다음 주 정도 되고 나면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얼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수업은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아마 낮에 그 자바 그 취업반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처음에 자바를 배울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한 달 하지만 이게 보통 한 2.5개월 정도 진행이 될 공사 최소 2달일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고 HTML 그 다음에 CSS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우고요. 그 마지막에 스프링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아마도 아마 이 자바라고 하면 보통 이런 순서인데요. 얘는 그냥 표현법이에요. 문법 배우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 입출력. 얘는 화면 디자인. 얘는 화면 움직임.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는 HTML, CSS라는 과목을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프링 가면은 여기에서 그동안 배웠던 애들을 동시에 다 써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해석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냥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자, 낫 연산. 느낌표를 논리값이나 논리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앞에다 두면은 반대 결과값을 반환해요. 느낌표가 낫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not true, false, not false는 true. 자, A가 not true니까 A가 false예요. 걔를 다시 부정했어요. 그럼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됩니다.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자, not false니까 B는 true죠. 거기에 not을 또 붙였어. 그러면 false가 되죠. not에 true. true를 부정한 걸 또 부정한 거예요. 그럼 거짓이 됐다가 다시 참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 연산자 의미를 설명하려고 억지스럽게 만든 겁니다. 자, 연산자 끝이 보이네요. 자, 3학년 산자는 안 가르쳐주는 강사님들도 가끔 계세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조건문이라는 주제로 대체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활용도가 조건문이 범용적으로 더 많이 쓰여요. 자, 물음표하고 콜론 두 개를 묶어서 연산자 하나예요. 3항 연산자. 항이 3개란 뜻이죠. 자, A 물음표 B 콜론 C인데 A는요 조건이에요. 조건이라 함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식이나 비교식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는 B로 결정이 되고 거짓일 때는 C로 결정이 돼요. 참일 때, 거짓일 때. 이 결과를 뭐 int x에다가 대입해라 라고 하면은 x에 대입될 값을 조건에 따라 B 혹은 C를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A는 10이고 B가 5래요. 10이 5보다 크다. 참이죠? 그럼 C에는 1이 대입됩니다. B가 true, K가 true래요. 자, 여기다 조건을 K라고 박았어요. 그럼 조건에다 그냥 대놓고 참이라고 적은 거죠. 그럼 R에는 100이 대입돼요. 근데 not K래요. 그럼 거짓이죠. 그러면 S에는 0이 대입돼요. 이거 진짜 나중에 가면 그 if문이라는 걸로 이제 대체가 돼요. 뭐 지금 잠깐 스포를 해보면은 구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if 괄호하고 조건. 그 다음에 블록을 의미하는 괄호를 만들어요. else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가 수행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가 수행돼요. 그래서 조건이 요거일 때 A가 B보다 크다 라고 수식을 매기면은 int C는 1, 그렇지 않으면 int C는 2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아마 실제로 이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망간산자를 쓰는 경우는 약간 이것도 약간 겁먹들었다고 봐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즐겨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써야 되는데 한 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핑할 게 월등히 더 적으니까 얘를 즐겨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if문을 주로 쓴다라고 해도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밑에 거 10이 20보다 크다. 거짓이네요. 그럼 그때는 x-y를 z에다 넣어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 이것도 표가 있는데 이것도 이따 자료 한번 다시 배포할게요. 자,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괄호가 짱입니다. 이건 안 변해요. 모든 연산자는 괄호로 감싼 데가 더 먼저 계산되죠. 그 다음에 부정이나 증감 연산자가 우선이고요. 곱셈이랑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하죠.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제가 100 더하기 플러스 x라고 했을 때 뭐가 먼저 계산됐어요? 얘를 먼저 계산했죠. 이런 경우에 증감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들보다 우선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not true and true 라고 하면 해석할 때 얘를 먼저 해석하잖아요. 얘가 거짓이니까 거짓 그리고 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산자 우선순위 크게 뭐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익숙한 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구별하셔야 되는 건 and가 5어보다 우선합니다. 이거는 계산 틀리는 경우 많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익숙한 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얘기가. x 5어 y and z라고 하면은 x 혹은 y면서 z인 거.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x 요 괄호가 x여도 성립이 되죠. 그리고 z인 거 혹은 y 그리고 z인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괄호가 빠지면 x 5어 y and z니까 and가 먼저예요.
X 혹은 YZ예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OR하고 AND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그 문제만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가 의도인데, 주말반은 그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그냥 제가 답을 넣어버렸어요. 자, 아래 코드는 사과를 담는데 필요한 바구니의 수를 구하는 코드래요. 하나의 바구니에는 10개의 사과를 담을 수 있대요. 만약 사과의 수가 123개면 13개의 바구니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10개씩 맞춰서 12개 만들고 나머지 3개잖아요. 3개니까 바구니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사과의 수가 120개면 딱 떨어지니까 1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코드를 넣으시옵니다. 123, 11대 넘 오브 버킷. 여기에 필요한 코드. 자, 출력 결과는 123이면 요 넘 오브 버킷은 13이 되는 거고 120이면 12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저거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과의 개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냥 나눈 값만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눗셈 한 값에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나누기가 플러스보다 우선하니까 괄호 같은 거 필요 없죠. 여기는. 자, 아래는요 넘의 값에 따라 양수, 음수, 0을 출력하는 코드래요. 11대 여기에 어떤 처리를 해서 양수라고 출력이 되고요, 얘는 음수라고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양수, 음수, 0을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넘이 0보다 크다면 양수 땡땡 음수 라고 하면 0일 경우는 해결이 안 돼요. (0보다) 클 때는 이걸로 커버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선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돼요. 걔가 0이냐 아니냐를. 그래서 넘이 0보다 작다면 음수, 그렇지 않다면 0. 얘를 먼저 판단해서 얘가 참이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요건데 여기에 연산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 여기 연산을 한번 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는 없어도 돼요. 자, 넘이 0보다 크면 요거, 그렇지 않으면 여기인 건데 여기가 전체가 수식이니까 넘이 0보다 작으면 음수, 그렇지 않으면 0. 요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계속 넣으면 돼요. 괄호를 묶어도 되고 괄호 안 묶어도 돼요. 3학년 산잡기는 괄호 안 묶으면 순서대로 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 예제들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랑 시간 똑같이 할애할게요. 11시 반에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입출력 관련된 주제인데요. 입출력이라고 하는 건요, 입력 더하기 출력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인풋이라고 부르고 출력을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더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IO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 입력하고 출력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 명령 프롬프트잖아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 아래에 나타나긴 하는데 그 녀석의 실상은 요거예요. 명령어 입력하는 창.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출력은 지금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입력을 좀 더 그 비중 있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변수는
우리가 그냥 소스 코드에 지정해 놓은 값을 그냥 썼잖아요. 이제부터는 변수로 활용할 거를 우리가 입력받아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출력 관련된 것부터 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정리하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system.out.println 이게 출력할 때 쓰이던 명령이었는데 ln이라고 하는 게 라인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 줄바꿈을 한번 하니까 자바라는 단어를 쪼개서 출력하면은 글자마다 줄바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프린트 ln한테 아무런 내용도 지정하지 않으면은 출력하는 내용 없이 줄바꿈만 수행합니다. 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ln이 아닌 그냥 프린트예요. 출력하고 줄바꿈을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줄바꿈을 안 하고서 연속 출력하니까 이렇게 한 단어처럼 보이겠죠. 자, 이번엔 입력이에요. 자,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내용을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실행할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배운 구문들이 조금 등장을 해요. 이거를 그냥 키보드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용구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클래스 정의 상단에 다음의 구문을 추가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 출력할 때 모양을 좀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것만 가능해져도 예제가 좀 더 다채로워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나이 계산, 그 태어난 연도로 사용해서 나이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태어난 연도로 입력해서 그걸로 나이 계산하시오 라고만 바꿔도 뭔가 좀 하는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일종의 한 재미 요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 문자입니다. 이제 출력할 변수가 많아지면은 따옴표 적고 뭔가 들어가고 플러스 한 다음에 변수 플러스 또 내용 적고 플러스 또 어떤 변수 플러스 뭐 하고 또 어떤 변수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따옴표하고 더하기하고 전쟁이에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문자열 안에 애당초 변수 값이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치환자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형식 문자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앞에 퍼센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퍼센트 %A라고 하면 이건 에러예요.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스케이프 문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순수하게 퍼센트를 출력하고 싶을 땐 퍼센트 두 개를 넣어야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퍼센트 %S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퍼센트 %D는 정수입니다. 10진 정수예요. 디시멀 줄여서 퍼센트 %D고요. 퍼센트 %F는 실수값 플루트입니다. 근데 대표로 그냥 플루트라고 하는데 얘가 더블형 타입도 같이 커버하니까 실수는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퍼센트 %G는요 실수 형태의 소수점을 10진수로 표시하는데 얘는 소수점 4자리까지만 표시해요. 근데 얘는 잘 안 씁니다. 자, 만약에 F는 퍼센트 F라고 했을 때 소수점 6자리를 벗어나면은
그 넘어가는 거는 반올림 처리하고요. 얘도 소수점 4개짜리 넘어가는 거는 반올림 처리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system.printf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형식이라는 게 보통 포맷이라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f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 문자열은 형식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값은. 두 번째 이유 조건값은 처음에 설정한 이 문자열에 포함된 형식 문자들을 치환할 변수예요. 순서대로 나열해요. 근데 얘는 특징이 출력하고 줄바꿈이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출력하고 줄바꿈 하려면 역슬래시 n을 써서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름은 토마토고 나이는 20이에요. 이걸 출력하려고 %s님은 %d세입니다 라고 하고서 역슬래시 n 요거 출력하고 줄바꿈 하는 거죠. 그럼 이 %s에 치환될 내용을 여기 두 번째로 넣고요. %d에 치환할 거를 age 세 번째에다 놔요. 그러면은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치환을 합니다. 자, name은 스트링 타입이니까 %s고 age는 int 타입이니까 %뒤에 놓은 건데 만약에 요거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 age라고 놓고 여기에 name이라고 놨다 라고 하면 int 타입의 변수를 %s에다 놓잖아요. 이건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따옴표만 감싸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표현 범위가 굉장히 커서 얘는 될 텐데 name을 숫자로 표시해라. 토마토라는 걸 어떻게 숫자로 표시해요? 이건 커버가 안 되니까 에러 나요. 자, 소수점이 지금 9자리까지 돼 있는 두 개의 실수를 넣는데 하나는 %f에다 놓고 하나는 %g에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f는 소수점 6개짜리까지 출력을 하고요. 반올림을 해요. 3이니까 반올림해서 버린 거죠. 그 다음에 10.5679 56789인데 9를 반올림하니까 5679가 된 거죠. 자, 근데 %g는 왜 잘 안 쓰냐면은 %f도 소수점 자릿수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이따가 얘기하고 system.out.printf는 형식 문자를 사용해서 완성된 결과를 직접 출력을 해요. 근데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형식 문자들 이렇게 치환한 결과를 새로운 문자열 변수로 만들어요. 자, 밑에 있는 설명은 아까랑 겹치고요. %s님은 %d세입니다. 줄바꿈까지 해서 이거를 name, age 이렇게 하면은 토마토님은 20세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string.format은. 그럼 얘를 system.out.printn으로 출력하면은 사실상 아까 거랑 별 차이는 없겠죠. 자, 이제 사용 방법을 좀 더 확장을 해보죠. 그 %d, %f, %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명시할 수 있어요. %od, of, os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5자리예요. 여기에다 만약에 내가 1, 2, 3을 출력한다 라고 하면은 전체 5자리 공간에 1, 2, 3을 오른쪽에 정렬해서 출력하고 앞에 2칸을 비워놔요. 만약에 1, 2, 3, 4, 5, 6이다. 5자리 지정했는데 6자리를 넣으면은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그대로 출력을 해요. 문자열 % 숫자 s 요거죠. 자, 얘도 여기다가 my라고 출력을 시키면은 5칸이 생기고 그냥 끝에 my라고 출력하고 앞에는 비워놔요. 근데 hello world라고 하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출력하는 거예요.
%10S에다가 자바를 출력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10자리고 앞에 빈칸이 이렇게 6개 들어가는 거고요. %S로 지정했는데 10글자 넘어가는 거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자료에서는요, 여기에 이 언더바는 띄어쓰 공백을 강조하려고 그냥 직접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출력 결과에는 밑줄이 나오진 않아요. 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시 바로 볼까요? %5 뒤에다가 1, 2, 3 출력하면 앞에 빈칸 2개 나오고, %5인데 5자리 넘는 숫자 출력하면 그대로 다 나오고. 자, 실수. 자, 얘도 이제 10자리를 출력을 하는 건데요. %10F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소수점도 자릿수를 차지해요. 그리고 얘는 10자리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뒤에 0을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수점 처리할 때 이 표기는 잘 안 써요. 어차피 뒤에 0만 들어가니까. 자, 빈자리를 0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되게 많이 쓰는데 %10D라고 하면 10자리라 그랬죠. 앞에 빈칸 들어가잖아요. 앞에다 공을 집어넣으면은 빈자리를 공으로 채워요. 하지만 이 공 말고 다른 건 안 돼요. 내가 빈자리를 만약에 1로 채우고 싶다. 그래서 1, 10D라고 하면은 110자리가 되지 빈칸을 1로 채우질 않습니다. 빈자리 채우는 거는 0밖에 안 돼요. 자, 실수 같은 경우에 0, 10F라고 하면은 전체 10자리고 이 0이 값의 뒤에 갖다 붙는다 그랬죠, 실수는. 자, 근데 요거 보세요. .2F. 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만 설정해요. 여기에 1, 2, 3, 4, 5, 6, 7을 출력하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남겨놓고 뒤에서 반올림해줘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럼 10.2F라고 하면은 전체 10자리인데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예요. 그러면은 1, 2, 3.46이죠. 그럼 남는 자릿수는 공백으로 이렇게 공백으로 두되 이때는 앞으로 가요. 공백이. 근데 0으로 채워라 라고 하면은 1, 2, 3.46이라고 하고서 이때는 0이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같이 잡아주면은 빈값이 앞으로 가는데 소수점 자릿수를 안 잡고 그냥 전체 자릿수만 잡으면은 0이 뒤로 갑니다. 실수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 표기는 많이, 요 표기랑 이런 식의 표기는 많이 쓰지만,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써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안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점도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릿수를 여기 전체 10글자라고 한 게 소수점도 글자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거 보세요. 1, 2, 3.46이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그럼 빈자리를 0으로 채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5개만 찬다 그러면 공이 5개가 차야 돼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니까 앞에 공이 4개만 차는 거죠. 소수점도 자릿수를 차지합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 문자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후 실습 예제들부터는 이스케이프 문자랑 형식 문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제가 봐서는 1시 15분? 뭐 그쯤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시간 5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시고서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랑 조건문이라는 주제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은 반복문도 가고. 자, 각자 실습 진행하시고 실습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줌 접속하신 분들도 실습은 그 완성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1시 20분까지는 그래도 수업 시간인 겁니다. 네, 뭐 실습 진행하는 사이에 줌 미리 꺼놓으셔도 뭐 원격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